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할 때 이 학생이 이제 왜 공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유형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어떤 친구 수학이 전 되게 재밌습니다. 과학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전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진짜 수학을 올려야 제가 의대를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뭐 어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누구나 이제 뭐 내가 자기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커요. 학생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학습하게 만들고 또 학생한테 의욕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의 성향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내재적 동기 혹은 외재적 동기 이런 말을 써서 부르죠. 뭐 또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쓰자면은 학습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가치 지향이다, 외재적 가치 지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내재성하고 외재성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이거를 뭐가 더 좋으냐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로 이제 귀결지어 버리면은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자료들 많이 찾아보면은 유튜브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에 관련된 칼럼을 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재적 동기가 강한 학생들이 학습을 잘한다, 훨씬 더 이제 성과가 좋다, 장기적으로 공부를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좀 정확한 진단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그 공부 내용 자체가 나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말하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해서 내재적 동기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치 면에서 내가 이 공부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 이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 내용에서 가치를 보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것들, 뭐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걸 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파생적인 결과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보다 더 나은 가치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럼 공부를 안 하죠. 근데 그거는 과거의 얘기죠. 그때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집도 가난한데. 근데 옆을 보니까 훨씬 더 저 길이 나한테는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게 훨씬 더 가치로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공부를 위한 동력을 잃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제 학생이면은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성이나 외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의 문제인 거지 뭐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제 이 상담 현장에 있어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때 이런 내재성이나 외재성과 관련돼서 관심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켜봐요.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이제 외대부고에서 뭐 전교 한 3, 4등 하는 학생, 1등 하는 학생, 뭐 민사고 1등 하는 학생, 혹은 또 이제 뭐 학군지에서 학력순위 우수한 학군지죠. 그런 특목이나 자사고가 아니라 학군지 일반고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많이 만나요. 만나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외재적인 가치 지향형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학교 구조가 그 공부 그 자체에 흥미를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입시와 관련해서 얼마나 목표를 효율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적정한 시간과 자원을 배분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잘 짜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요. 제가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 10명을 만나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한 7, 8명 정도가 외재적인 가치 지향인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는 내재적인 가치 지향형인 학생이 자기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성적과 관련된 성과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제일 뭐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빈도들을 보면은 또 이제 내재적 가치 지향형인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 내에는 외제성의 이제 가치지향형을 가지고 있는 외제적 동기가 강한 학생들이 많지만 아주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또 내재적인 동기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내재적인 가치 지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최상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내재적 동기가 학생들의 공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좋은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외제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부과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특히 이제 교사라든지 학부모들은 자기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우리 자녀의 혹은 또 우리 학생들의 이런 동기 성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을 동기화시킬 때, 적절하게 모티베이션을 줄 때는 외제적인 성향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냥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실천 계획들을 짜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처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생한테 자기 목표를 설정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나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고 싶다.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학점들을 A를 받아야 된다. 그럼 A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표고, 근데 A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수학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주제를 정해서, 혹은 또 수학과 관련해서 내가 흥미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학습 서적들을 3권을 읽겠다. 이걸 목표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라 그래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걸 달성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내가 와, 너 그거 해냈네? 못할 줄 알았는데, 혹은 또 야, 그걸 해내다니 대단하다. 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표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겠지만, 자기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헌한 것들을 지켜냈다,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해냈을 때 뭐 뭔가를 이제 물질적인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이제 학력 수준이 우수하고 이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은 심적인 그런 이제 보상들이 훨씬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대체로 이제 외제적인 동기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설정하고 있는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들을 명시화시키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또래 집단이면 제일 좋아요. 학교에서 같이 이제 명시적으로 경합을 하고 누가 더 잘 달성을 했는지 항상 이제 비교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룹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성취 동기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적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성취 동기가 낮을 경우에 조금 이제 동기를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내용 자체, 공부하는 내용, 학습 내용 자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감화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수학 혹은 과학적으로 그 공부하는 내용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굉장히 우월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또 대단히 심도 있게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와, 저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라고 하는 그런 스승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감화를 주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이제 정한다든지 했을 때 주변에서 저 선생님 유명해, 저 선생님한테 많이 몰려, 저 선생님 굉장히 학생들을 잘 관리를 해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학생들을 그 선생님 수업에 이제 입반을 시켰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제 관리를 잘한다, 관리형 학원 선생님들은 되게 강압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 해, 무조건 해, 설명 네가 해오면 해줄게, 이런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여기까지 했을 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이제 내재적인 동기가 강한 학생들한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은 아니죠. 그런 학생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 안에 푹 빠져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재밌게 수업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그런 감화를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또 이제 삶에 대한 그 좀 욕심이 많은 학생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와, 너 그거 이해했어? 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또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성향이 맞는 학생들끼리 이제 만났을 때, 이거 말하자면 외재적 성향인 학생들은 외재적 성향인 학생들끼리, 내재적 성향인 학생들은 내재적 성향인 학생들이 많은 환경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보통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내재적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많은 공간이 과학고나 영재계 오거든요. 이런 학교에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인 경우에는 진학을 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의 이제 동기 성향도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미래에 장기적인 성취를 잘 이루어내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미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처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적절하게 이제 그런 학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접할 수 있으면 접하고, 그렇지 않다면 학부모님들이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